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조문은 저기 보시다시피 여러 개 조문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는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요하는 것들이 몇 글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조문에서 쭉 왔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서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자, 태양병에 의사가 발환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열오한하다. 발열오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드디어 발열오한 학언을 이언을 이로 인해서 이건 뭐죠? 발열오한해서 병증이 풀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의사가 경솔하게 다시 합법을 쓴 겁니다. 발열오한하면은 다시 약을 발환시키면 되죠. 계지탕이나 마황탕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냥 루틴이에요. 치료하는 그냥 의뢰예요, 의뢰. 그리고 나서 이제 변증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났더니 심화 비가 형성이 되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냥 태양병의 의사가 발환했는데 드디어 또 다시 그냥 발열 오한이 멈추지 않으면 계지탕을 썼어야 되죠. 여기 비가 있어네. 이거 초기에 계지탕증을 놓친 거죠. 왜 여기다가 승기탕을 왜 씁니까? 여기서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승기탕을 썬 것만은 아니에요. 대함용탕을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수지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토화법이 아니라 이동원 선생에 따르면은 이수지제로 집어넣어야 된다. 옛날에 치료 방식에서는 소변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그냥 한토화법, 합법에는 이수의 어떤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화비가 생긴 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병발어 음이 반하지한데 심화비가 생했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표리가 모두 여기서 이 사람이 썼죠. 허라고. 이건 다 추석이죠. 표리가 모두 한데 음양의 기가 아울러서 고갈되어졌다. 자, 요 말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양이 없게 되면은 음이 외로워진다. 양이 없으면은 음은 외로워진다. 이게 여러분 묘한 말이에요. 사실은 옛날 사람, 제가 음양이라는 말 대신에 구체적인 어떠한 현상적인 용어를 좋아하지만 음양이라는 말은 참 멋있는 말이거든요. 정말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고름병에 가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그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에는 도금과 독양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양은 없습니다. 현상에서. 극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극한으로 가면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치고, 저 모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현상학으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여러분, 미래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제 앞날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점을 쳐요? 중국 사람들은 점 안 쳤습니까? 점 치고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전을 보게 되면은 은나라의 뭐냐면은 은나라의 나쁜 단점이 점을 많이 쳤습니다. 치고 또 치고. 그래서 거기 서전에 보면 나와요. 점은 2번, 3번 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원할 때까지 점을 치죠. 자기가 원할 때까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점을 칩니다. 사람들의. 그게 속성이에요. 말이 조금 엉뚱한 데로 갔는데. 자, 현상에서 여러분, 동지죠. 동지는 완전히 음이 극할 때죠. 음이 극하는 순간 땅 밑에서는 소양이 양기가 살짝 나타납니다. 그것이 현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도 제가 금기율학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음도 없고
완전한 독양도 없고 도금도 없습니다. 이 현상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양이 고갈되어지면은 언젠가는 바로 음도 고갈되어지고 음이 고갈되어지면은 반드시 양도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지가 부자탕에서 발한 수루부지하면 어때요? 음이 완전히 그냥 탈진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양이 그냥 막 망향증으로 빠져버리잖아요. 나중에 그 음과 양은 서로 간의 대대 관계, 그러니까 대대라고 하는 건 현상에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말에서 음과 양은 현상에서 서로 상대적인 것, 상대적인 건 뭐냐면은 이게 떨어져 있는 관계. 그러나 현상에 있어서 음과 양은 서로 의지하는 관계,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대대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양이 먼저 망하면은 그 사람도 음도 망하게 되고 음이 망하면은 양도 또한 조만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상황에 다시 소침을 가했더니 이것으로 인해서 흉번증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무슨 약을 쓰죠? 여러분 흉번이 생기면 감초 건강을 먼저 써야 돼요. 흉번에. 예. 그런데 면색이 파랗고 노래지면서 피부가 떨리는 것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제 도리어 색이 약간 노란색이 옅어지고 수족이 따뜻해졌다. 이런 것은 잘 낫는다. 예후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심화비나 안지유하고 심화비가 있어요. 근데 눌러보니까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아요.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감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금액이 부한 경우는 여기는 관상은 강평본에는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어. 금액이 그냥 부한 경우는 대왕황년 사심탕으로 치료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앞에서도 나왔죠. 그럼 여기서 심합이 이게 무슨 이때 이 비는 뭐죠? 기비라 그랬죠. 기비. 또는 열비죠. 열비입니다. 열비이기 때문에 대왕황년 사심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맥이 부한데 눌러보니까 온목 가슴을 눌러보니까 그대로 부드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약을 쓸 수가 있죠? 이거는 그래도 약성이 굉장히 강하고 한성이 심한 약인데 찬 기운이 강한 약인데 이게 문제가 있죠. 이거 의심을 해야 하죠. 심화비에 다시 오한 한출하는 경우는 부자 사심탕으로 쓴다.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글입니다. 부자 사심탕은 그야말로 부자와 대양 두 가지를 가지고서 치료하는 거예요. 아니 오한 한출한다고 해서 이런 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의심이 되죠, 여러분. 심화비에 본래 의사가 하였기 때문이다. 이럴 때 사심탕을 쓰나 그 비증이 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갈증이 있고 입이 마르면서 번조증이 있대. 소변이 불리한 경우. 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갈증이 있고 심화비가 있고 갈증이 있으면서 구조하고 번할 때 이거는 여러분 조이승기탕도 쓸 수도 있고 백고탕에서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는 소시오탕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소변 불리한 경우는 오룡산으로 써야 된다. 이것은 수기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토를 뭐뭐 하지만 소변이 불리한 경우에 오룡산을 쓴다 이런 거죠. 자,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서 의사가 발안을 하고 다시 합법을 쓰며 다시 소침을 쓰는 경우는 당시의 관행이다. 이 사람은 그냥 한 거예요.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같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병증들이 괴병들이 막 나타나는 게 생각한 거죠. 이른바 우리가 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가 비는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답답한 거죠. 기가 격해가지고
상하가 통하지 않는 것을 비라고 한다. 이거 옛날 사람이 정의한 건데 여러분, 예, 이 비는 주역에서도 나옵니다. 예, 상하가 통하지 않는 것. 예, 옛날에 임금과 백성들이 누가 있죠? 신하들이 이간질 시켜버리면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러죠? 국정 운영과 일반 시민들 그 사이에 누가 있죠? 언론이 중재를 하고 언론이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현대 우리나라는 어쩌죠? 소위 말해서 주류 언론, 방송국, 신문사 할 거 없이 전부 다 국민들로 하여금 이간질시키고 완전히 우리 시대가 심화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화비경통까지 갔습니다. 예, 옛날에는, 예, 소위 말해서 어느 일부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을 대변한답시고, 예, 그건 초기에는 여러분, 좋은 의도로서 방송도 하고 신문도 경영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됐죠? 예,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완전히, 예, 그냥, 예, 어떤 신문, 그것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조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정보에 의해서 자기가 정체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왜 어떻게 조작되어지고 내 생각이 어떻게 왜곡되어지는 거 전부 다, 예, 언론. 여러분 텔레비 보세요, 여러분. 바보 멍청이 만드는 겁니다. 오락방송 보세요. 맨날 먹고. 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행 가고 그렇게 히히대거리고 껄껄거리고 맨날 나왔던 인간들이 계속해서 끼리끼리 다 헤쳐먹습니다. 국민을, 예, 오락에 빠지게 해줘. 그리고 한편적으로는 어마무시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가짜 뉴스는 예전에 호기심에서 유언비어 같은 거죠.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슬쩍 재미삼아서 또는 간첩들이 있죠. 지금은 언론, 방송이 나서서 가짜 방송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진한 국민들은, 예. 저 얼마 전에 환자 한 분 봤는데 그분은 뭐 동네에서 아주 평범한 그 중늙은이에요. 착합니다. 굉장히 근데 입에서 깜짝 놀랐어요. 입에서 담을 수 없는 막 쌍욕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언론 때문에 그래요. 언론. 공영방송에서 소위 말해서, 예, 소위 말해서 뭐죠? 공영방송 이외의 방송들, 예, 조선 TV라든가 TV조선이라든가 TV동아라든가 또는 JTBC 전부 다, 예, 국민들을 알게 모르게 선동하고, 예, 그릇된 판단로 하고. 이게 바로 비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가 막히다, 예, 기가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예, 순환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역에 나옵니다. 이 비는, 예, 주역에 비가 나요. 위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는 내려가는 거. 상하 불통이죠. 예, 아래 것은 올라가고, 예, 위에 것은 내려와야지 이게 통하는 거죠. 예, 참 예전 사람들 이런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히죠.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예,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한영 씨는 너무 편향된 시각을, 예? 저 뭐 공격받아도 뭐 전혀, 예, 문제 안 삼습니다. 예. 이미 심화비라고 말하고 다시 안지유 눌렀더니 부드럽단 말이야. 말캉말캉해요. 근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여기는 뭐냐면은 가볍게 누르면은 부드러우나 깊이 누르면은 비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뭔가 그래 맥혀 있다 소리. 여러분 가볍게 눌러서 부드러우면 그건 병이 아니죠. 그거는 조금 더 눌러봤더니 비증이 있다. 그 누름에 우리가 촉진하는 데 있어서 그 누름에 있어서 그 연약 무력해가지고서 아무런 저항감이 없으면 대왕 황련 사심탕을 쓸 수가 없다. 예. 그런데 다만 흉번으로서 열비라 해야 이것으로 치료하니 너무 지나치게 간단한 것은 아닌가. 예, 이거 논에 나오죠? 예, 논에 공자가 공자 제자가 한 사람이 그랬죠. 예.
거간이 태가 나면 기인분에 태가 나오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 간결하다. 예, 이걸 가지고서 이 열번만 흉번만 가지고서 열비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서 심화비라 그랬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화 황련 사심당을 쓰기 위해서는 열로 인한 비증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가 여기 조문에서는 갖추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처방을 근거로서 그 병증을 갖추면 이른바 요거는 제가 그 황한의학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 기릭동동에 사용했던 거죠. 처방을 근거로 해서 병정을 갖춰라. 이런 것. 기릭동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릭동동은 그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안면이 붉고 술 취한 것처럼 얼굴이 벌겋고 그리고 변비 성향이 있을 때에 쓰는 것이지 여러분 단순히 흉번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심한 약을 쓸 수는 안 되는 거죠. 치자시탕 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치자시탕도 이 기준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릇 심화비에 다시 오한 한 줄자는 마땅히 계지가 부자 인삼탕류로서 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도리어 부자 사심탕을 쓰니 마침내 그 처방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자, 그러네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뭐 제 생각이라 그랬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으로 약을 쓰는 경우 찬약의 대표적인 게 뭐죠? 대왕이죠. 열성의 대표적인 약이 뭐죠? 부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한과 열이 이렇게 서로 상극인 약을 쓸 수가 있느냐. 이럴 때는 대왕과 부자를 혼용해서 쓰는 것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는 한번 써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전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보통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심압이 어떻게 그냥 무조건 대왕 부자 사신당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자, 허미숙이라는 분이 허미숙이라는 이제 상한론 역사에서 중국의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분이 이 말은 제가 어디서 발췌를 했냐면은 허미숙이 상한내소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한내소집에 이 대왕 사심당이 아니요 저 부자 사심당의 조문에 가금 선생이 이 허미숙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일찍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만 중경의 뜻을 이건 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중경의 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경의 뜻은 받들고 중경의 처방은 취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본의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중경서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능히 그 처방의 뜻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다. 맨 나중에. 그러니까 중경의 본의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중경의 처방을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경서의 그 증상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처방을 못 쓰는 겁니다. 심화비에 사심당을 쓴다는 것은 반드시 대왕 황련 사심당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 사심당이라고 말하면은 보통 이렇게 대왕 황련 사심당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축수로 인해서 소변이 분리하고 가리 구조하고 번하고 심화비일 경우 오룡산으로 치료하고 자, 담열로 인해서 몇 가지 안 돼요. 담열로 인해서 심화비만하고 안지 경이 그때 아프지 않는 경우는 반하 사심탕으로 쓰고 더 심한 경우는 대함명탕으로 쓰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상에 어떤 그 통증이 있느냐, 심화비냐, 심화비만이냐, 심화비경이냐, 심화비경통이냐 요거에 따라서 예전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유명한 이제 반화 사심탕, 생강 사심탕, 감초 사심탕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약들은 생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쓰지를 않죠, 잘. 후세에 이제 이동원 선생의 어떤 처방을 해가지고서 근데 거기에 보다 보면 황년 황금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황년 황금을 써야 돼요. 사심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황금 황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한 한출 해지 후에 위중이 불하여 이게 이제 묘한 말을 썼어요. 위중불하. 위기불하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상한에 땀을 흘리고 표증이 치라고 한났는데 보니까 위중이 불하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심화비가 있으면서 쿡딱딱하고 마른 어떤 그 딸꾹질이라든가 식취 입에서 여러분 냄새 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입에 냄새 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서 혀파에 수기가 있고 복중내명하며 이거 저번에 복중내명을 제가 반화사심탕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저기 어떤 제 회원 한 분이 이때는 생강사심탕을 써야 된다.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복중내명. 여러분 이것도 진찰을 해서 진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물이 꾸르륵 소리가 납니다. 물이 꾸르륵. 두 번, 세 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살짝 손바닥으로 살짝 복부를 눌러줘야 돼요. 막 손 꾹꾹 누르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할의자는 설사하는 경우는 생강사심탕을 쓴다. 이게 대표적으로 복중 수명이라고도 그러죠. 여러분 내명 대신에 수명 물소리가 난다. 진수음이 들린다. 이럴 때는 생강사심탕을 무조건 써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징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입이 냄새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마른 딸꾹질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재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위중불화가 뭐냐. 혹자는 위중불화는 정수위에 증거가 돼서 생강사심탕으로 치료하고 위기불화로 조시의 반응으로 여겨서 조의승기탕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책에 나왔어요. 이것은 실증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반호실증주의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조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중불화가 뭔지 모르잖아요. 위기불화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소위 위중불화와 위기불화는 위탁이다. 가짜 글자라는 거야, 가짜. 거짓으로 살짝 이렇게 함축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조문이 미비할 때는 조문이 갖추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우리가 그 말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증상의 증거가 이미 갖추어졌는데 뭐하러 취해야 합니까? 복중 복명이라 하잖아요. 복중 뇌명. 이 결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심화 비경하고 이런 게 결정적인 조건이죠. 그러니 위중불화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하러 취하겠는가? 자, 심화 이거 잘못 썼습니다. 그냥 구들경. 심화 비경 건의, 식취, 오심, 구역, 복중, 뇌명자를 위중 불화라고 이르는 것은 이르라 하고 서모, 복만, 조열, 대변경자를 위기 불화라 해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그런 표현이 맞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러분 이 증상만 가지고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뭐하러 이런 말을 필요로 하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위탁으로 명문으로 삼은 것에 삼아서 처방을 구사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옳지 않다. 위중불하니까 이 사람 위중불하니까 생강사심탕. 이 사람 위기불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위중불하라든가 위기불하라는 말이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쓰기는 쓰는데 원래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위중불화는 잊어버리고 심화, 비경, 건의, 식취, 입에서 잇몸에서 냄새 난다든가. 저는 사실 입에서 심하게 냄새 날 때 석고도 쓰기도 합니다. 석고를 대량으로 또 쓰기도 해요.
그 구역, 복중, 뇌병한 것. 그것을 결국은 위중불화라고 한다. 황금의 주치는 뭐죠? 심화비요. 황년의 주치는 흉중열이죠. 그래서 상초의 열은 황년, 중초의 열은 황금, 하초의 열은 황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말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심화비, 흉중열. 그 사심의 명분은 모두 황금과 황년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황금과 황년을 배합하지 않으면 사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없다. 다만 그 병독의 성질로 인해서 우리가 반화, 감초, 생강, 사심탕으로 치료한다. 다만 그 차이, 미묘한 차이를 의해서 그 사심탕이 이렇게 발전해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이런 약들은 그 잡병의 소시오탕과 함께 소시오탕과 그 소위 말해서 반화 사심퉁 이 두 개의 그 처방은 잡병의 모든 것을 대부분의 뭐 약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금, 황년, 건강, 반화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웬만한 우리가 이 가슴 답답한 병들 이런 거 치료가 얼마든지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반화사심탕의 반화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충격하는 거, 담음이 충격하는 것을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음의 구역을 대표적으로 있다. 이 사람이 구역증이 심하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반화를 많이 쓰면 되는 거죠. 자, 생강사심탕의 생강은 산음지제, 수음이 정체되어 있는 걸 풀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약이죠. 생강은 이럴 때는 수기로 인해서 담음이 더 강력하게 뭐라 그럴까 수기가 응축되어 있는 게 담음이라 그랬잖아요. 음이라고 그러고 음이 더 응축되어져 있는 것을 담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수보다는 음이 조금 농도에 있어서 조금 경화되는 거죠. 이 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요거에 따라 약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반화는 뭐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은 기를 상기시키는 약일까요? 하기시키는 약일까요? 상기시키는 약일까요? 하기시키는 약일까요? 이건 하기시키는 약입니다. 자, 병독이 치료가 되면 담음과 수기가 진정이 되면 기는 저절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기가 올라오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증 이기탕에서 예를 들어서 이기라고 하는 개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반화를 하기지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담음이 치료돼. 담음이 충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자를 쓴 거예요. 이 역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담음이 충격하는 것을. 그러니까 담음 두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담음 두통할 때 무슨 약을 쓰죠? 반화백주, 천마탕 이런 거 쓰잖아요. 이 후세방에서. 왜 그러느냐? 우리 몸에 비생리적인 물질, 소위 말해서 그 노폐물이죠. 이 담음은 노폐물이에요. 노폐물이 형성이 되면은 상충하게 돼 있어요. 대충 다 상충하게 됩니다. 그것을 꺾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화는 생강은 하기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약이고 건조한 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담음이 없는 사람한테 반화 생강 쓰면은 그냥 뭐 진액이 그렇지 않아도 진액이 부족한데 그걸 고갈시킬 염려가 있죠. 그럴 때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반화는 하기제다라고 하는 것은 담음을 치료하게 되면은 기는 저절로 내려온다. 정상적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이, 식취, 하리는 하리가 반화 사심탕보다 심하고 입에서 냄새나고 막 이렇게 트림이라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약간 설사의 성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런 게 뭐냐? 이걸 조잡이라 그래요. 조잡. 조잡병 들어보셨죠? 조잡병.
이게 바로 트림하고 막 끄끄거리고 설사도 하고 막 이렇게 냄새도 나고 막 이러는 거, 입에서 냄새 나고, 이게 다 조잡입니다. 감초 사심탕은 감초가 급박한 것을 눌러준다. 그러니까 허혈의 비증이라고 치료를 한다. 그래서 반화사심탕증에 예를 들어서 신번, 부두간 한 경우에 자, 고로 반화사심탕 증상에 신번하고 마음이 막 편치 않아. 그리고 고혹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종의 몽유병 같은 거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정신질환이 있을 때 감초 사심탕을 쓴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금계유락에 나오죠. 호흡병이라 그러나? 호흡병. 약간 몽유병 같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 대체로 심화, 비경한 경우 반드시 의사가 합법을 너무 빨리 썼기 때문에 비증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품부 성향에 따라서 타고난 체질의 성향에 의해서 대체로 그와 같은 병독들이 허랭이라든가 어떨 때는 허랭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한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떨 때는 유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떨 때는 정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한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심화 부위에 거의 오목 가슴이 있는데 그러니까 위죠. 어떻게 보면 위 부위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발안을 합법을 쓰지도 않았는데 심화비가 온 사람들은 치료하지 못하죠. 왜? 심화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빨리 의사가 하지 퇴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임상할 때. 그것은 체질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소음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소화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 늑골이 아주 예민한 상태, 그리고 요거는 조금 예민한 상태, 그리고 요거는 정상 상태죠. 이 각도가 이렇게 늑골이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몸이 아주 마른 사람들은 몸이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 이렇게 아주 예가 긴 사람, 이렇게. 이 흉역 부위가 협소한 사람들은 소화기 운동에 있어서 원래 태생적으로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숙이 정체증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저도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벌려져 있는 사람 가운데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후세방에서 말하는 이동원 선생의 그런 양이 무슨 저는 처방 이름 몰라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약들이 굉장히 좋은 약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흉곽이 넓은 사람들한테 팔미지왕탕도 잘 듣는 경우가 있어요. 수기 변조에. 여러분 팔미지왕탕을 우신을 보호한다. 이거는 나중에 장경학이 만들어 날조된 설입니다. 여러분 육미지왕탕, 팔미지왕탕, 특히 팔미지왕탕은 아주 좋은 이수지제예요. 아주 좋은 이수지제. 그 사람이 소화를 어느 정도 시킬 수만 있으면은 흉곽이 이렇게 넓은 사람들한테 굳이 연계출감탕이라든가 이런 거 쓰지 않고 팔미유한을 써도 얼마든지 치료가 좋다는 거. 제가 저번에 그 분돈증에 있어서 연계감조탕 뿐만이 아니라 팔미유한도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한론 체계에 이와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도 불편하면 연계출감탕 불편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군자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방해 가지고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되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